안녕하세요. 과외글에 있는 커리큘럼 글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서 커리큘럼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접 범위를 정리한다고 돼 있었죠. 간접 범위에는 중학도형이랑 고일수학이 있는데, 중학도형은 현우진 선생님의 노베 수준으로 할 겁니다.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고일수학은 제가 꿀탐의 공지에 보시면은 썼던 글들 모음이라고 있을 텐데, 거기에 간접 범위 공부하라는 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고일 수학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충 뭐 어차피 저한테 거의 안 들으실 분들 대상이니까 실력 정석 하나 풀어라 라고 써져 있고, 제 수업에서는 실력 정석 수준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간접 출제 범위 개념 빡세게 공부하고 문제도 빡세게 풀고, 간접 출제 범위를 왜 하냐고 물으면은 수원 문제나 수투 문제나 풀이 과정이 길어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중간에서 간접 범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숙달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 넘어가는 과정 사이에서 간접 개념이 쓰일 때 아예 못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따로 공부해야 되냐, 그냥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하면 안 되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고 갈 겁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추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개념을 합니다. 근데 배우는 순서는 뭐 이걸 다 하고 이걸 하는 건 아니고 병행을 할 거예요. 직접 출제 범위의 개념을 나가면서 간접 범위도 동시에 하는 거죠. 아무튼 개념 학습의 단계에서는 뭘 할 거냐. 일단 교과 내 개념이랑 교과 외 개념을 분리를 해서 가르칠 겁니다. 교과 내 개념은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저는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보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자체 규제를 하나 만들어 뒀고, 물론 교과서 개념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 몰라도 된다 생각해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냐면은, 교과 내 개념이랑 교과 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배워보시고 정말로 수능 문제가 전부 교과 내의 지식으로 풀리는지를 스스로 깨달아 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이딴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게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디까지가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고 어디까지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이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가 딴 데로 했는데, 아무튼 교과서를 분석해서 만든 그 교재에서 일단 교과서 개념을 다 학습을 하고, 이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냥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 설명, 정의, 정리 그런 것들이랑 필요하면은 이 정리에 대한 증명 그런 것도 다 해요. 그러니까 소위 기본 개념이죠. 그 보통 타강사들의 커리큘럼에 있는 기본 개념. 예를 들어 뭐 현우진 선생님의 시발점 포지션이라든가, 뭐 정병호 선생님의 레알 비기너스, 그쯤에 해당되는 게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 외 개념은 뭐냐. 간단하게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 다 교과 외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삼참수의 비율관계. 이렇게 생겨먹은 삼참수가 있으면은 뭐 여기 극대값 갖는 x좌표, 극소값 갖는 x좌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쭉 선 그면은 1대2다, 이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교과 외 개념이죠. 근데 교과에는 없지만은
수능을 풀 때 뭐 제가 판단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하다 싶은 개념이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센 B스텝 수준의 기초 문제들을 쭉 풀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일단 센 B 마냥 유사하게 유형별로 나눠뒀는데 이 문제들의 출처는 교육청 기출문제,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문제. 근데 아마 주로 3점일 겁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평가원 기출문제는 다음 거리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진짜 그냥 기초 수준의 평가원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EBS 문제들을 센 B 마냥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쭉 풀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거 보면은 유형별로 학습하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사고력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인간들은 사고력을 기르기 이전에 그냥 구구단조차 모르는 인간들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보자마자 못 풀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점에 가요. 센을 뽑아요. 페이지를 핍니다. 그럼 뭐 이제 있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왼쪽 면, 이게 오른쪽 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눠져가지고 여기 유형 1번, 여기 유형 2번, 여기 유형 3번, 여기 유형 4번, 그리고 밑에 문제 쭉 있죠. 문제를 눈으로 쭉 보면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풀이의 처음부터 끝,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 아 이렇게 풀고 계산을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답이 나오겠다. 이게 다 돼야 돼요 사실. 이 수준이 안 되면은 님들은 센을 풀어야 되는 거임 그냥. 근데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사고력이 필요해요? 이건 그냥 암기자는. 저 수학 100점 맞은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저점 문제를 푸는데 무슨 사고력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수준의 단계에서는 사고력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저거를 공부하는 거는 그냥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수능 수준에서의 구구단을 외우는 거임. 구구단도 못 외운 놈이 어떻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쪽은 그냥 기초공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레고를 사가지고 그 레고 성을 만들고 싶은데 이쪽은 뭐 하는 과정이냐면은 그냥 부품들을 모으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공부단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거임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지식을 쑤셔 박았으니까 그래도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얘는 그 지식을 채워 넣는 과정인 거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이란 거를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배우는 거죠. 단순히 지식만 있다고 문제가 잘 풀리냐? 그건 아니라서 내가 배웠던 지식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써먹어지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근데 이런 거는 대충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강사들의 OT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만 할걸요? 평가원 기출문제의 중요성, 뭐 평가원 기출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뭐 이런 진부한 말들은 어느 강사들을 들어도 다 똑같은 말 할 거니까. 일단 저는 전개년 기출문제를 다 다룰 거고, 여기서 전개년이 수능이 1994학년도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1993년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수능 이전에 수능 예비평가가 또 있어요. 실험평가라고. 그래서 저는 실험평가부터 최근에 나왔던 2026학년도 수능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선별하지 않고 그냥 범위만 맞으면은 다 뽑아와서 다 풀 겁니다. 버리는 문제 하나도 없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 예정이냐면은 94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일단 단원별로 풀 거예요. 여기서 단원별은 대단원별이에요. 뭐 중단원별까지 세세하게 나눠두진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수투면은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말을 잘못했다. 수투는 제가 단원별로 나누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수투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미분 단원 하나만 있거나 뭐 적분 단원 하나만 있거나 그러지 않고 보통 다 복합적이죠. 그래서 말을 잘못했는데 수트는 그냥 수트고 수1은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요. 이 11학년도까지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학년도부터는 세트별로 풀어요. 22학년도 예비평가 6월, 9월 수능, 23학년도 6구 수능, 24학년도 6구 수능, 25학년도 6구 수능, 26학년도 6구 수능, 그리고 중간에 뭐 예비평가 있죠. 2028학년도 예비평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출을 실무마냥 풀어서 실전 대비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다루는 문제들의 범위는 이렇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저는 분석의 방향이 최대한 다양한 풀이를 알려드린다. 이게 제 색깔이에요. 근데 당연히 반대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죠. 다양한 풀을 왜 하냐. 그냥 하나의 풀이만 연습을 해서 그거를 단련하는 게 맞다. 왜냐면은 다양한 풀을 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 다양한 풀 중에 뭘 써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랬다가 뭐 비효율적인 풀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비판을 하겠어요? 하나의 풀이만 익혔는데 그게 안 먹히면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맞고 틀리고는 사실 님들이 점수로 증명하면 돼요. 그 만점을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많은가를 뭐 찾아보시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물어보시든 하세요.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쪽의 비율이 높을 겁니다. 제가 아까 꿀탐 공지글에 글 모음에 뭐 간접 공부하는 글 있다라고 했는데, 글 모음 보시면은 포만한 명예의 전당에서 수학 100점 맞은 사람들이 그 후기를 남긴 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글 찾아보시면은 수능에서 수학 100점을 맞은 사람들이 뭐 자기도 어떻게 공부했고 무슨 컨텐츠를 공부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어서 뭐 굳이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진짜로 수능에서 100점 받은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했구나 를 뭐 알아가는 것도 좋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100점을 받지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100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는데, 저는 하나의 풀이만 익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풀이를 익히자 쪽의 사람이라서 한 문제를 풀 때도 최대한 다양한 접근과, 그리고 그 하나의 접근에서도 이제 다양한 계산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랑 안 맞을 것 같으신 분들은 듣지 마셔라. 그래서 아마 뭐 킬러 같은 거는 한 문제 해설할 때 뭐 막 1시간씩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202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형도 30번 이런 문제 있었죠. fx가 4차 함수인데 뭐 저걸 만족하라. 저걸 만족한다. 그럼 뭐 여기서 도출되는 그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스포가 되겠지만은. 근데 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쓰이는 논리가 몇 가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냥 다 설명을 해요. 이거 아마 제 비대면 영상 맛보기에 아마 있을 텐데 유튜브에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 기출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은,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깔끔하게 정리를 다 못 해놔가지고 킬러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도 몇 개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보통 킬러 하나 풀고 분석하고 복습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잘 다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변형 문제 몇 개를 더 풀어봐야
체화라는 게 좀 되는데 이거는 아직 깔끔하게 정리를 다 못한 상태라서 뭐 확정은 못 드리겠네요. 뭐 변형 문제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못 드리더라도 뭐 중간중간에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런 변형 문제도 있더라 해가지고 뭐 교재에 실어놓진 못해도 한두 개쯤 던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 가서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필수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문풀인데 이건 뭐 사실 역량이죠. 역량. 그 누구는 평가원 기출 문제까지만 해도 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누구는 뭐 이거까지 해도 좀 뭔가 능력치가 아직 더 못 올라가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더 연습을 해야 그래서 실력을 좀 더 쌓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문풀 단계에서는 교육청 기출 문제, 사학교 기출 문제, 경찰대 기출 문제 얘네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해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풀 거고 만약에 풀게 된다면은 그리고 EBS는 해야겠죠? 그래도 국가에서 연계 규제라고 지정을 해뒀으니까 풀긴 풀 거고 그 다음에 시중 엔제는 제가 시중 문제집들 쭉 풀고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은 그 엔제를 뭐 사서 풀 건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선별을 해가지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커리큘럼 영상에도 써져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그 학생들 역량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이 100문제를 줘도 뭐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다 푸는 인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100문제를 한 달 내내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팀 수업이다 보니까 수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그 팀원 와중에 잘 푸시는 분들도 있고 못 푸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푸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숙제로 내준 거 다 끝내버렸는데 그럼 뭐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커리 글에서도 소개를 해놓다시피 저한테 문제를 요구를 하시면은 더 드립니다.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제 하드에는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수능 날까지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도 남을 만큼 이미 하드에 문제가 꽉 차있기 때문에 뭐 컨텐츠가 모자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무를 풀겠죠? 보통 9월 모의평가 한 2주 전? 3주 전? 이때부터 할 것 같은데 실무는 시중 실무 중에서 괜찮은 거를 제가 선별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 선별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의고사가 이해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모의고사들은 판매량 다 비슷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냥 판매량과 관계없이 순서대로는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간 강사들 모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킬링 캠프 이런 거 있을 거고 또 뭐 있죠? 스피드 러너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서바이벌 강대 K 그 다음에 히든 카이스 이런 것들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어 모의고사 시즌 1을 사요. 모의고사가 3회가 들어있나? 아마 그럴텐데 3회인가? 2회인가? 1회인가? 3회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어떤 좋다고 평가받는 모의고사들이 시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킬캠이나 이어원 모의고사, 스피드러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것들 있죠. 얘네들은 호평을 받아요. 커뮤니티에서 까는 사람보다 빠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모의고사들도 진짜 그 실전 연습이 될 만한 모의고사 회차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이 맞나?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인데 아무튼 내년 시점에서는 작년인 2026학년도 강대 K 중에 3회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에 미적분 1컷이 60 몇 점이에요? 68인가? 아무튼 근데 1컷이 68점인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전 모의고사예요? 1컷이 60점대 후반이 나오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개정 이후로 있었나요? 이런 거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풀어보고
이 정도 모의고사는 실전의 이름에 걸맞는 모의고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만, 그런 회차만 쏙쏙 뽑아가지고 과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실무 추천 같은 거를 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히든카이스 시즌3를 샀다. 그러면 뭐 시즌 4 1회, 2회, 3회, 4회가 들어있을 건데, 이 모든 회차의 모의고사가 전부 다 실전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업할 때는 이 문제는 뭐 별로다, 아니 별로다라고 약하게까진 말 안 했겠죠. 실제 수업에서는 이 문제는 좀 쓰레기 같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실제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봤다, 그냥 들여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솔직히 이번 수능 21번 있잖아요. 이거 사설에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욕했을걸요? 왜 이딴 식의 문제를 21번에 박아두냐고. 근데 수능에 나와버렸잖아요. 실전에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모의고사들을 선별을 해서 드릴 거예요. 이때쯤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컷이 뭐 96점 정도 될 정도로 쉬운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1컷 84 정도, 이게 아마 24수능 그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이도의 상한선이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84? 그러니까 2사수능 정도의 난이도면은 그냥 충분히 학생들이 풀고 자살 마려워질 만한 그런 모의고사고, 뭐 88, 92 이 정도가 좀 적당한 모의고사라고 불리잖아요. 올해 수능같이. 올해 수능이 아마 88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성적표가 한 달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한 달 뒤는 아니구나, 12월 초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실전에서 당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담긴 모의고사 회차들을 선별을 해서 드릴 거다 해서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